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학 강사 김현빈이고요. 자, 이번 주부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기말 대비 개강이 되면서 OT 영상 간단하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간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사실 뭐 1주차 수업 전에 이렇게 간단하게 OT 하고 수업 들어가는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PPT를 만들면서 좀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할 말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뺏는 것보단 이렇게 영상으로 또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중간중간 합류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또 이제 신규 합류생들이 있어서 강사 양력 좀 간단하게 넣어놔 봤는데, 사실은 양력, 제가 뭘 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여러분들한테 크게 중요할까? 뭐 꼭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굳이 이런 걸 길게 넣어놓은 이유는 제가 어떤 강사라는 직업에 굉장히 진심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 업계가 비용으로 처리될 게 많이 없어요. 뭐 목소리 관리하고 손목에 한 번씩 침 맞고 교재 연구하고 요 정도가 단데, 이제 저는 스튜디오도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개인 사무실도 가지고 있어서 좀 재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이다. 요 정도 어필 드리고 됐습니다. 출강하는 학원은 서울 중계동, 경기도 일산, 경기도 남양주 나가고 있는데, 요거는 뒤에 타임테이블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또 오프라인 수업이 힘든 그런 분들이 간혹 과외랄지 뭐 줌 수업 이런 거를 요청을 하시는데, 제가 뭐 한 분 한 분 다 개인적으로 봐드리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절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과외를 하면 시간당 페이가 또 굉장히 비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 여러분들 다른 인터넷 강의 들으시는 것처럼 집에서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게 그런 시스템도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부터는 판매가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결제한 사람들도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 제작해서 과금하시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들으면 되고 어떤 식으로 강좌가 구성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기말고사를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특히나 중간고사가 끝난 시점에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인드셋, 이런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많이 들었겠지만 뭐 계속 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교과 과정이 개정된 첫 세대다 보니까 기존의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불리한, 근데 너만 불리한 게 아니라 다 똑같은 상황이니까 뭐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말고사를 대하는 어떤 자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간고사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는가가 아닐까 싶고요. 뭐 이런 단순한 논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봐봐. 중간고사가 쉬웠다. 그럼 뭐 기말고사도 쉬울 것이다. 중간이 어려웠으면 기말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가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가 어려웠다. 그러면 사실 기말고사도 당연히 어려울 수 있지만 중간고사가 어려웠다는 건 그만큼 이미 변별이 끝난 상태라는 것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생각보다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2028 대입에 있어서 등급 변별뿐만 아니라 성취도 A를 적당한 수준에서 많이 퍼주는 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에 좀 많이 어려웠다면 기말고사를 오히려 쉽게 내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원점수를 챙겨서 성취도를 높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나오는 경우에 다 맞춰서 원점수 확보를 잘 하셔야 되고, 똑같이 어렵게 나온다면 이제 이미 시험을 잘 본 분들은 굳히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성적이 조금 아쉬웠다 하는 분들은 역전의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간고사가 쉬웠다라고 하면 똑같이 기말도 쉬울 수 있겠지만 중간이 쉬웠다는 건 이제는 느낌 오시죠? 변별이 그만큼 안 된 시험이라는 거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뜬금없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놓은 건 학교별 출제 경향을 분석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왜? 그게 기말고사에 그대로 갈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은 첫 세대죠. 봐봐. 중간고사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하는 데이터는 생긴 겁니다. 근데 중간고사 난이도에 따른 기말고사의 난이도 조정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그런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면 내년 후배들한테 얘기하기는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랬으면 기말 때 이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들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결국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 당연히 어렵게 준비해야 돼요. 근데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만 풀다 보면 이걸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놔버리는 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이제 간단하게 넣어놓긴 했지만 8주 기준으로 개념 4주, 문풀 3주, 파이널 1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개념 수업을 할 때는 그런 개념의 문풀화, 그 개념을 이용해서 이게 문제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쉬운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고요. 그다음 문제풀이 기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육청 평가원 그리고 수능 특강을 곁들이면서 어려운 문제들도 조금씩 건드려 볼 거고요. 다양한 난이도에 맞는 모의고사 보실 수 있게 파이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기말 때 다루게 되는 대부분의 학교는 3, 4단원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업을 나갈 거고요. 혹시나 중간고사를 보지 않았다거나 혹은 기말고사의 전범위 누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벌써 들려오거든요. 그런 분들은 혼자 대비하기는 많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전문가한테 좀 빨리 상담을 요청하시고 어떻게 대비할지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3단원의 화학 평형, 4단원의 역동적인 화학 반응 나와 있는데 가역 반응과 동적 평형은 쉽게 얘기하면 완전한 빅킬러 단원이에요. 그냥 엄청 쉽고요. 개념 정리 빨리 해서 문제 많이 풀어보면 끝납니다. 마치 이제 화학의 유용성, 인간 생활 이런 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 반응지수와 평형상수 자체도 난이도가 어렵진 않은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계산할 때 2차 방정식 풀이가 뜬금없이 나오고 인수분해 막 이런 게 들어갑니다. 특히나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간혹 있어서요. 계산형 문제 좀 집중해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 화학 평형의 이동은 이게 기존 교과 과정의 화2에 킬러 소재로 등장하던 그런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내려면 한도 끝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선생님 그럼 과연 그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나올까요? 라고 하시면 저는 모르죠. 근데 내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여기가 이제 5개념을 갖기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입장에선 첫 시험이라 계산해서 뭔가를 변별 주는 것보단 5개념이 없이 정확하게 개념 숙지가 잘 돼 있는가 이런 걸로 건들 확률이 높아서 준킬러와 킬러 수준의 문제들을 같이 건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4단원 많이 어려운데요. 이게 우리 중간고사 대비를 할 때는 1단원의 어떤 양론 파트는 너무 어렵고 2단원의 분자구조 추론이나 뭐 전기적 성질 여기는 또 굉장히 쉽고 그래서 난이도 격차가 극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했어요. 얘들아 2단원이나 일단 다 풀고 1단원의 양론은 풀 수 있는 걸 많이 만들어 놓되 너무 어렵다 싶으면 그냥 버려. 잘 찍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3, 4단원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높긴 합니다. 근데 너네가 그렇거든. 1단원 문제를 딱 보면 와, 씨발 못 풀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3, 4단원은 꽤 어렵지만 뭔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둘씩 풀리는 그래서 이런 풀리는 맛이 느껴지는 그런 단원 그 정도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버릴 단원은 없어요. 용액의 농도 화학 1 기준으로 준킬러 단원이었고요. pH와 pOH 준킬러 단원이고요. 중화 적정 준킬러 단원인데 많이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화 반응에서의 양적 관계는 제가 예상컨대 그래요. 통합과학을 내년에 여러분들 수능으로 보셔야 되죠. 그리고 수능 통합과학의 가장 어려울 소재가 매우 높은 확률로 중화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여기 중화 반응을 잘 해놓으면 내년 수능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통합과학이 연계되는 단원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힘을 강하게 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전체적인 목차에 따른 난이도는 이렇게 됩니다. 각각의 소재의 키워드는 뭔지, 문제풀이 과정에서 팁은 뭐가 있는지 이거는 본격적으로 수업하면서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3, 4단원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중간고사를 잘 봤든 못 봤든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절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같이 그런 거고 결국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려워줘야 실력대로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 학교 시험이 너무 쉬워. 그래서 내가 하나 실수한 거야. 그럼 막 뜬금없이 3등급이 나오기도 하고 나보다 좀 공부 못하던 앤데 어려운 문제 하나도 못 풀던 앤데 단순 개념형 문제만 연습했더니 오히려 걔가 성적이 높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실력대로 성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나와야
모두에게 공평한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3, 4단원은 충분하다. 학교 선생님들이 좀만 노력하시면 아이들의 어떤 실력에 따른 등급 구배, 변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길 바라면서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잘 준비하고 가면 되겠다. 인터넷 강의는 20강 기준으로 나가게 될 건데 뭐 추가 영상까지 포함하면 30강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어쨌든 요거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 영상이라고 써놨는데 뭐냐면 자이스토리 문제풀이 영상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중간고사 때 자이스토리 문풀 영상을 공개로 좀 다 올렸습니다. 약간의 홍보 목적도 있고 여러분들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게 하고 보니까 홍보가 뭐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일단 댓글이 없어. 반응들이 없으니까 진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괜히 이제 시간 투자 대비 좀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가 있어서 올해 기말고사는 특히나 화투에서 내려온 단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듣는 것처럼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처음 겪어보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제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는 걸 원래는 환영하고요. 좋아하는데 올해만큼은 뭔가 저도 다른 분들과의 어떤 변별을 좀 주고자 비공개로 우리 재원생 그리고 온라인 강의 수강생한테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어요. 굉장히 제가 잘하는 파트기도 하고 문제풀이 수업 듣다 보면 조금 과장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좋은 풀이나 스킬들을 알려드릴 건데 이런 거 잘 준비해서 학교 시험은 적당히 어렵게 나왔다는 가정하에 우리들만큼은 다 맞추자. 이런 취지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재원생이랄지 인터넷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만 자이스토리 문제풀이 영상 나간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제가 OT 영상을 찍기 전에 학생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기말고사 대비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냐 했더니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들. 이렇게 해가 바뀌어도 여러분들의 어떤 질문 수준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변을 좀 해보자면 첫 번째, 중간고사 범위 1, 2단원을 잘 못했었는데 기말고사에는 기회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기회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요런 질문을 하는 취지는 중간고사 성적이 좀 잘 안 나왔다는 거고 이미 잘 본 사람들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제가 좀 하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열심히 하면 기회는 있을 건데 그 열심히가 너의 열심히가 아니라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자, 이미 중간고사 성적이 나온 시점에서는 출발선이 다른 겁니다. 근데 지금 얘 기준으로 뛰어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중간고사 잘 보내는 열심히 안 하냐고. 당연히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를 뛰어넘고자 하면 기울기의 크기가 같아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너의 열심히를 한다고 해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얘를 역전하려면 기울기의 크기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죠? 근데 기울기의 크기가 또 봐봐. 아주 살짝만 커. 그러면 언젠가 가다 보면 당연히 역전이 되겠지만 그게 2년이 걸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잖아. 결국 우리한테 남은 시간은 8주밖에 없고요. 그 안에 원래 나보다 점수가 높은 친구를 뛰어넘으려면 기울기의 크기를 크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뭐 한 오케이 4주 남았을 때 개빡세게 가보자. 그것도 안 통한단 말이야. 그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남들이 다 같이 열심히 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로 가는 시기라서 물리적으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언제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기 중간고사가 끝이 나고 뭐 수행평가도 하나씩 들어가고 기말고사에 어떤 단원이 있는지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남들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낼 때 확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래서 남들과의 격차를 벌리고 싶다거나 혹은 뛰어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래서 개강된 시점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달리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반대로 물어보고 싶어. 봐봐. 이런 질문을 이제 앞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역전의 기회가 없다고 쳐봐. 그럼 공부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뭐
기회가 있든 말든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기말고사 대비를 할 거고 어차피 내가 등급을 잘 받고 싶다면 그냥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요. 학교 시험이 쉬울지 어려울지, 등급이 어떻게 될지, 나의 경쟁자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 너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공부하는 거, 숙제하고 복습 영상 보라는 거 보고,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막 기회가 있을까? 열심히 하면 될까? 그런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요.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답변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좀 지긋지긋한데, 선생님, 개념은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계속 개념만 하고 있어. 이게 화학이라는 어떤 과목의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봐봐. 고등학교 화학이요. 개념이 쉬울까 어려울까라고 하면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념 공부가 잘 된 학생과 안 된 학생으로 충분히 변별이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화학 선택자들의 표본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공부 조금 잘한다라고 하면 다 이과 계열로 가고요. 이과 계열 중에서 화학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화학 선택자들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이 어려운데 개념 수준의 문제만으로는 변별이 안 되는. 왜?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그래서 문제를 서서히 어렵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지금까지 온 거고, 지금은 어떻냐면 개념만 한다고 문제가 잘 풀리고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괴랄할 정도로 이게 정말 과학적인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하게 꼬아놓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개념만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풀리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개념 수업을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화학의 문제들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래서 너무 정상이니까 우리는 개념 공부를 하듯 문제풀이를 따로 공부를 해야 된다. 개념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개념 수업 열심히 들으신 것처럼 문제를 푸는 방법 자체도 공부를 하고 익히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럼 개념으로 돌아가. 그런 게 아니라 문제를 안 풀어봐서 안 풀리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풀리면 말장난 같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해결해 나가는지 그거를 익히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설지 보면서 공부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수학처럼 많은 양의 사고를 필요로 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고요. 특히나 좋아. 원론적으로 열심히 개념 공부하고 충분히 고민하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정말 전공자 수준의 깊이로 공부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면 2년, 3년 돼 있다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 8주 안에 빠르게 개념 보고 문제 푸는 방법 익혀서 문제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문제풀이 방식 자체를 익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이제 또 어떤 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다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이런 질문을 무책임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뭘 어떻게 책상에 앉아서 책 펴고 어디서부터? 처음부터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열심히 하면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을 이게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이 질문이 수년간 계속 들어오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본질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우리 애들이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할까? 그래서 답이 나왔어. 제가 정답을 딱 내릴게요. 느낌이 와? 뭔지? 봐봐. 이런 질문을 누가 하냐부터 해서 어느 시점에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험 직전에 많이들 하거든요. 시험 직전에 공부를 이제 시작하는. 그래서 개념 수업은 끝나 있고 문제풀이를 막 하는데 선생님 저 문제가 안 풀려요. 근데 앞에 열심히 안 했다 보니까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개념을 해야 될지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생기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냥 미뤄서 그렇다. 제가 8주 동안의 커리큘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제가 요구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성장 속도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뒤늦게 따라가는 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한테는 어디서부터 해라, 어떻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미루지 마라. 숙제가 있으면 숙제 열심히 해오고 그 주에 개념이 좀 어려웠다 이러면 제가 복습 영상 다 올려드리고 1대1로 질문 다 받아드리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라. 약간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아니겠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마라가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런 생각이 좀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어차피 제가 다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개념을 좀 못 따라갔다. 그러면 복습 영상 보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헬릭스 케미스트리 제 교재 그냥 푸시면 됩니다. 쌤, 이 유형을 풀었는데 다른 스타일로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 어떤 자꾸 스스로를 어렵게 만들고 고민만 많아지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든 항상 들 수밖에 없는 생각이에요. 아니, 교재 2권이 있어. 그럼 가장 좋은 건 얘네 둘 다 풀고 다 마스터. 근데 시중에 교재가 2개야? 아니야.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럼 그거 다 풀고 다 내 걸로 만들면 제일 좋겠지만 결국 우리는 특정 선생님, 특정 교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재의 포인트와 좀 다르게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한 사람, 내가 선택한 교재를 믿고 그냥 가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각각의 문제를 풀고 개념을 설명함에 있어서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의 자세히 개념 설명하고요.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이렇게 세팅될 수밖에 없는지, 출제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변형을 준 건지 그런 설명을 또 드릴 거기 때문에 결국 제가 하는 개념 수업 영상 열심히 보시고 문제풀이 영상 열심히 보시고 제가 내드리는 숙제 다 하시고 그냥 그게 답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기말고사에 좋은 결과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미루지 마라.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결국은 지금이 주요하다. 마지막 문제풀이나 파이널 기간은 관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동안 만들어 놓은 어떤 피지컬로 문제 많이 풀고 실수는 점점 줄여가면서 탄탄하게 만드는 거고 기초 공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끝나고 들었던 그 무기력한 마음, 기말고사 끝나고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나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무조건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기말 끝나면 여름방학이거든. 여름방학 지나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뭔가 본인의 어떤 성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이 없어요. 이번 기말고사를 못 보게 되면 굉장히 무기력한 마음이 들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그 상태에서 여름방학 때 2학기 준비해봐야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등급과는 별개로 중간고사 어떻게 봤든 상관없이 무조건 기말고사는 잘 보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8주 열심히 하니까 미리미리 하니까 숙제 다 하니까 진짜 점수가 오르네? 2학기 때는 중간고사부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열심히 해야 된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OT 때 드릴 말씀은 이 정도가 단 것 같고요. 인터넷 강의 관련해서는 따로 영상 제작 드린다고 했으니까 오프라인 현장 강의는 서울 중계동 SR과학탐구학원의 주말 이틀 이렇게 나가고요. 일요일이 상대적으로 수강생이 많고 토요일은 또 굉장히 적은 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한 명이 있든 수십 명이 있든 수업은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적은 반에 들어오시면 아무래도 제가 관리를 하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토요일로 좀 분산해서 등록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경기도 일산 이진희 과학학원 후곡 캠퍼스에서 제가 횟수로 한 6년 정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에서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또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말고 어쨌든 목요일 하루 이렇게 출강을 하고요. 인원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좀 일산에서 현장 강의를 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빨리 수강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오른학원에서도 금요일 하루 출강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남양주 우리 오른학원은 사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한다고 들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장님의 마음에 들어서 합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성적표랄지 어떤 본인의 성실성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야 이제 또 등록을 해주시고 뭐 이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많이 지나기 전에 빨리빨리 신청해서 들으시면 좋겠고, 인터넷 강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따로 영상 제작해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이 정도가 나고요. 생각보다 이제 잔소리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이제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랑은 좀 상관없는 쪽으로 가다가 어느샌가부터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좀 뒤늦게 시작한 스타일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원 강사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낮은 성적대에서 역전을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케이스라서 어떻게 해야만 역전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열심히만 하면 되겠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로 빡세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간고사를 이미 잘 본 분들은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축하드리고, 중간 때 그렇듯 기말 때도 뭐 잘 준비해서 좋은 성적 받고 1등급 받고 떠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성적이 좀 안 좋은 분들, 자꾸 이제 뭐 학원 쇼핑만 하고 외부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먼저 점검해 보세요. 본인이 어렵다고 찡찡거리기만 하고 개념 복습을 안 했는지, 개념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제를 들여다보지도 않았는지, 정말로 해설지를 보면서 뭔가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봤는지. 보통은 거기서 문제점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요인과 아닌 것 구분 잘 하셔서 잡생각 갖지 말고 본질적인 공부에 좀 열심정진하셔서 마지막 유종의미 잘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교재 리뉴얼도 다 했고요. 개정 교과에 맞게 정말 수업 연구 많이 하고 문제 다 다듬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 그냥 이 사람을 온전히 믿고 하라는 거 다 하겠다, 그 정도의 마음가짐밖에 없고, 자신감이 조금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저를 믿으시면 돼요. 절 믿고 2달간 미친 듯이 열심히 한번 같이 해봅시다. OT는 이 정도 하고요.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때 만날게요.